예민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피곤하지 않도록 이까짓 거 뭐 참지 살기 위해서 감정을 이렇게 누르지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엉뚱한 데서 그런 것들이 터트려져요. 굉장히 파괴적이 되거든요. 자기가 너무 예민하다라고 여기시면은 예민하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하나의 특성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데, 병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예민하다라는 것은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하다, 겁이 많다, 뭔가 자기가 적절하게 대처를 못할까봐 미리 신경을 곤두세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건강에 조금 약하다는 얘기예요. 건강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든가, 뭔가 쓸쓸할 때마다 너무 많이 먹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편편치 않았을 때 표현되는 양상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의 모태는 이게 불안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약하니까 이 사는 게 힘이 들지요. 하나의 성격이 선천적인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양쪽 다 일리가 있다고 봐요. 태어날 때부터 좀 까칠하고 예민한 애도 있어요. 어떤 형태로 태어났든 간에 그 사람의 성격은 어렸을 때 거의 다 바탕이 마련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일수록 부모님이 그 아이를 불안하지 않게 충분히 보듬어주고 그러면은 안정이 되니까 예민함이 조금 누그러져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태어났다 뭐 이거보다도 그거를 잘 적응해서 살도록 보듬어주고 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자기 감정을 누르지 않으면은 주변에서 환대를 못 받지요.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피곤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느라고 에너지 소모가 더 많고, 그래서 더 빨리 지치니까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를 자꾸 꺼려해요. 이제 사람들하고 만나고 오면은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서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는데, 이제 혼자 있다 보면은 점점 거리감이 생기고 적응이 어렵거든요. 살기 위해서 감정을 이렇게 누르지요. 누르는데 그 부분만 누르는 게 아니라 이 억압이라는 게 점점 범위가 커져요. 그러다 보면은 부정적 감정만 누르는 게 아니라 긍정적 감정, 그러니까 뭐든지 일단 누르고 보는 게 습성화되다 보면은 그 사람은 이제 내중에 이렇게 크면은 이성적으로만 말을 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런 사람 특징은. 그러다 보니까 외로워지고 고독해지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 정서의 중요성을 모르고 이성적으로만, 일 중심으로만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아주 안타깝지요. 우리가 이성적인 것 못지않게 정서적인 것도 있어서 이 감정이 살아있어야 그 사람이 매력적이고 재미가 있고 행불행도 느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다 무뎌져 있으니까 마치 로봇 같고 매력 없고 기계 같은 사람이 되지요. 그래서 오히려 예민한 성격을 탈피하기 위해서 자꾸 사람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거기에서 부대끼고 마모되고 그러면서 이제 좀 무던해지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지름길은 그때그때 가볍게 표현하는 거예요. 감정을 억압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쌓여서 몇 가지 차올라 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엉뚱한 데서 그런 것들이 터트려져요. 예를 들면은 상대방이 말하는 게 조금 까칠해서 늘 기분이 나쁘다. 야, 너 요새 뭐가 힘들어? 왜 말을 그렇게 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상대방도 자기가 상대에게 어떻게 비치는지를 알고 조심을 하는데, 이까짓 거 뭐 참지 이제 이런 식으로 가 있다가 별것 아닌 일에 네가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힘들게 했는 줄 아냐 그러면서 팍 터지면, 그때 이제 상대방은 당황하고 결렬을 한다든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을 해야 뭔가 이렇게 누적된 것들이 폭발이 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데, 일단 폭발이 되면은 나도 부끄럽고 상대도 굉장히 상처를 받으니까 굉장히 파괴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억압은 정신 건강에 아주 치명타를 준다라는 걸 아시고, 가급적이면 그때 힘을 빼고 표현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무뎌진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잘 식별을 못해요. 그래서 그것도 자꾸 이렇게 자기 감정이 지금 어떤 건가 하는 거를 포착하는 연습을 좀 거쳐야 돼요. 내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포착을 해서 그걸 표현을 자꾸 해버릇해야 미세한 것들의 식별이 생겨나지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내 기분이 좀 이런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상대가 응수를 해줘야 이제 거기서 더 나가고 하지, 혼자서는 일회성뿐이 안 되지요. 내가 슬프다 뭐 그러면 슬프구나 이렇게만 느끼는데 옆에서 아 그래? 왜 슬퍼? 무슨 일이 있었어? 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응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보고 더 표현하고 이러면서 미세한 게 포착이 되는 거예요. 표현하기 위해서는 겁이 나서 이렇게 누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표현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누군가가 받아줘서 안전하다고 느껴야 그걸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 게 아니라 이 아이 메시지 어법으로다가 말하는 걸 익히는 게 좋아요. 나 전달법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게 왜 이래? 이게 뭔가 틀렸어? 뭐 이런 거보다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내가 뭔가 속상하다.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 기분이 조금 별로 그렇지. 이런 식으로 내 기분으로서 그 상황을 표현하는 걸 우리가 나 전달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상대방을 비평하거나 긁지 않으니까 비교적 안전해요. 이제 이러한 어법을 몸에 익혀서 충분히 활용하다가 힘이 생겼을 때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자기 견해, 의견을 피력해도 좋은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는 좀 위험하니까 내 기분으로서 표현하는 나 전달법, 어법을 익히는 게 괜찮습니다. 한두 번 이렇게 누가 눈 밝은 사람이 지적을 해줘서 그거를 고칠 수 있으면은 비교적 그래도 정신이 건강한 사람, 즉 기능이 아주 원활하게 기능하는 사람이고 그런 것들을 일러주어도 그게 참 극복이 안 되는 사람들은 상담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와의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그것을 극복을 해야 제대로 되지요. 혼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방어 기제를 쓴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혼자 풀어내기가 어려우니까 누군가가 살살 그거를 받아주고 이해하고 공감을 해줘야 이런 거를 떠올려내도 안전하구나 이렇게 느끼면은 살살 떠올리면서 이제 살아나는 거지요. 그래서 누군가가 받아주고 지지해주고 보듬어 줘야 비로소 그 눌린 게 살짝 올라와요. 예민하다라는 것은 이제 남보면 굉장히 취약하고 또 약하다라는 인상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민하게 굴면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별것 아닌 일에 흔들려. 그렇게 하면서 허약하다라는 걸 남에게 알리게 되니까 표적이 되기 쉽지요. 그래서 본인은 까칠하게 굴면은 사람들이 더 접근을 못할 거라고 여기는데 도리어 허약하다라는 것을 있는 대로 광고내는 격이 되거든요. 스스로가 이제 예민하다라고 여기는데 과도하게 예민하면 그걸 증상이라고 보거든요. 증상이라는 게 뭐냐? 이 증상이라는 것은 뿌리가 어떻게 형성되는 거냐 하면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이 욕구라는 거는 몇 달이 아니라 장시간, 몇 년에 걸쳐서 지속적인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인정 욕구가 다 채워질 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원활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불만이 생기죠. 이 불만이라는 것을 그때그때 마음 놓고 표현을 해서 털어냈으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 불만을 표현했다가는 도리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여겨지는 환경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손해를 보니까 이 불만을 표현을 해내지 못하고 이거를 억압을 하는 거예요. 자꾸 참지요. 근데 이 억압을 한 거는 어디로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속에서 이제 쌓여요. 이게 퇴적이 되면은 어떤 형태가 되느냐면 분노가 되는데 이 분노가 어느 정도 쌓이면은 파괴적으로 분출하려고 하는 속성을 지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터져 나오지 못하도록 더 억압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너지라는 게 이제 사람마다 총량이 있는데 에너지가 이 분노가 표출
노출되지 않도록 쓰이다 보면은 현실에서 가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적어지지요. 그런데 이제 삶이라는 것은 사건의 연속이거든요. 또래들 사이에서 치였다든가 또는 성적이 안 나와서 부모에게 시달림을 받는다든가 입시에 낙방을 했다든가 이런 등등의 외부 자극이 계속 있는 게 삶이에요. 이런 외부 자극이 오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외부 자극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니까 불안을 느끼거든요. 이때 어떤 사람은 이 불안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느껴요. 그 차이가 뭐냐 하면은 이 속에 분노가 많은 사람들은 이쪽으로 에너지가 쏠렸기 때문에 외부 자극에 대해서 대응할 만한 에너지가 적으니까 불안을 더 많이 느끼고 또 속에 이런 게 없이 그때그때 다 발산하고 산 사람들은 외부 자극이 왔을 때 그다지 크게 불안을 안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불안이라는 것은 개인 차이를 보이는데 불안이 오면은 나름대로 그거를 이겨내려고 상당히 애를 써요. 그래서 이겨내려고 애쓰는 자체를 우리가 방어라고 하는데 이 방어가 너무 과하거나 실패로 돌아갔을 때 이거를 우리가 일컬어서 증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증상에는 게임에 빠지는 사람,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 또는 폭식하는 사람, 또는 예민하게 구는 사람 등등 이 증상은 사람의 얼굴만큼이나 다 다양한데 이 증상의 배후는 불안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이 불안이라는 것은 외부 자극이라는 트리거에 의해서 도발된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내부의 분노에 의해서 도발되어진 불안이에요. 자, 그래서 증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분노를 없애주는 게 이게 치료예요. 그래서 치료라는 거는 이런 배경 속에서 이해하고 연습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서서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한 사람에게도 잘 보이기가 어려운데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넌센스지요. 이제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데 그 속에서 나라는 하나의 다양성을 구성한다 이렇게 여기고 그냥 나는 나다 이렇게 여겨야지 모든 일을 의식하게 되면요 내 정신으로 못 살아요. 남의 평가, 남의 시선 이거를 너무 의식하다가 보면은 마치 노예처럼 되거든요. 아주 피곤한 일이죠. 사람들은 필요하면 서로다가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남을 착취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흘러가게 해야지 벌써 이렇게 보기에 너무 이기적이다. 사람을 도구화하려고 한다. 이런 게 이게 딱 감지가 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유능해도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은 이용당하고 다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다 필요하면은 다시 도움을 서로 청하는 관계니까 사람 자체에 너무 연연해야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예의, 존중 이런 거를 하고 그래서 내 곁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머무르고 가치를 모르고 흘러가는 사람들은 그냥 흘려보내고 이래야지 억지로 붙들어서 어떡하려고요. 서로 피곤해지지. 남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일부러 남겨주려고 애쓸 것도 없고 그냥 자기 중심을 잡고 현재에서 열심히 하면은요 주변에서 알아봐 줄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너무 의식하는 것은 남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라래요. 그러니까 내 소중한 삶을 내 정신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내 정신으로 산다라는 것은 남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몫이고 나는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꾸준히 하는 중심이랄까 배짱 이런 걸 지녀야 사는 게 편하지 남의 평가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면 그 자체가 굉장히 고달프다는 얘기예요. 필요하면은 찾아오고 나는 나대로 있어야 나와 유사한 사람들하고 그룹을 형성하게 되어요. 사람들은 다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성향이, 취향이 너무 다른 사람을 굳이 붙들려고 애쓸 거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예민한지 여부는 내가 잘 삐치는지 안 삐치는지 이것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요. 그래서 내가 늘 뭔가 속상하다, 서운하다 이러면은 조금 예민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조금 건강이 허약한 사람이고 남이 그러든 말든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지 그 사람이 뭐 요즘 속상한 일이 있는가 보지 이렇게 여기고 넘어가는 사람들은 상당히 너그러운 사람들이에요. 중심이 잡혀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 정신
정신으로 사는 거지요. 자기가 너무 예민하다라고 여기시면은 상담 같은 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수용받아보는 경험을 통해 갖고 자기를 많이 안정시키는 과정을 거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난 예민하다, 이거를 내가 불안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지, 이렇게 여기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요.